자, 이번 시간에는 원소들의 주기성 테스트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테스트 답 있으니까 채점 먼저 하고요. 채점하고 난 다음에 틀린 문제 풀이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들의 주기성 1번 문제.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일단은 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다. 그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 자,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원소들은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맞지? 현재 주기율표 세로줄 족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1에서 18족까지 있는 거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하였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 되겠네. 그치? 자, 다음 2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단 말이야.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물은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수소랑 산소 이렇게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 분자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이다. 맞죠?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를 분자라고 얘기를 해. 플라스틱을 이루는 주요 원소는 수소와 탄소이다. 맞아요. 탄화수소라고 해. 자, 공기 중에 78% 차지하는 질소는 N2G 화합물 아니고 질소로만 있는 원소 물질이라고 해서 그냥 원소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3번 문제. 자,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주기율표가 나오면은 주기율표를 쭉 정리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 수소, 여기 헬륨 이렇게 되고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되겠지. 나트륨 쭉쭉쭉 해서 염소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자. 자, A와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자, 기억이 되게 중요해, 그지? 자, 우리 화학적 성질은 족이 같으면 같은 족이면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예외가 있었단 말이야. 누구는 무조건 예외다 그랬다. 수소는 무조건 예외다라고 했어. 그래서 A하고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틀린 내용이지. 자, B는 비금속 원소이다. 산소니까 비금속 원소 맞고요. D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 자, D 몇 개야? 7개지, 그치? 17쪽이니까 7개이다. 그래서 옳은 답은 2번 되겠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주기율표. 가로줄은 주기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원소를 질량순 아니고 원자 번호순으로 나열을 했다. 원자 번호순으로 분류해 놓은 표다. 같은 주기 원소들은 체외각 전자수 아니죠. 같은 족의 원소들이 체외각 전자수가 같다. 체외각 전자수라고 안 했고 무슨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치? 주기율표의 원소의 위치를 알면 그 원소의 성질을 알 수 있다. 원소의 위치를 알면 성질을 예측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답이 4번 될 거고요. 나트륨은 1족이고요. 마그네슘은 2족이지. 그래서 서로 다른 족에 속하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네.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5번 문제. 자, 다음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다 적고 하자라고 했어. 그치? 주기율표 나오면 수소, 여기는 산소, 네온, 그리고 나트륨, 염소 이렇게 정리를 할 거야. 자, A와 D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아까 3번 문제랑 똑같은 거네. 수소 예외니까 A는 성질이 비슷한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B2-와 C의 전자 배치 B2-면은 어떻게 돼? 산화이온이잖아.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그래서 C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맞아요. 이온이 되면서 전자 두 개를 얻었기 때문에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집니다. D2B야, 그치? 그래서 D는 금속이고 B는 비금속이니까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물질이지 공유 결합 아니고 이온 결합이다. 자, E는 비활성 기체 아니죠. C가 비활성 기체고 E는 뭐다? 할로젠이었죠.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만 되는 1번이 답이 되겠네. 자,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주기율표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이다. 이에 대해 옳게 설명한 학생 물었다. 유미, 같은 주기 원소 아니다 라고 했다. 그지? 같은 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 18족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의 최화학 전자는 8개이다. 모든 원소 아니죠. 헬륨은 몇 개였다? 2개였죠. 그래서 서준이도 틀렸네. 3주기에 속하는 원소는 2주기에 속하는 원소들보다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가 많다. 2주기에는 껍질수 2개, 3주기에는 뭐 3개니까 우식이 맞는 내용이네. 그래서 답 2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7번 문제 보자. 7번 문제. 다음은 주기율표의 일부와 주기율표의 색칠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소 A, E에 대한 자료이다. 자, 그러면 A는 E보다 원자 번호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일단 요런 조건 하나 있고, B와 D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같다. 그러면 얘는 같은 족이다라는 거야. 그치? 같은 족. 자, 같은 족에 있는 거는 지금 뭐밖에 없다? 얘랑 얘밖에 없지. 그지? 그래서 얘가 B 아니면 D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얘는 B 아니면 B 또는 D 요렇게 정리를 하자. 자, C와 D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같은 주기면은 같은 가로줄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가로줄에 있는 게 없단 말이야. 얘가 D이면은 같은 게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가 D여야 되네. 얘가 D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주기인 얘가 C 될 거고. 그럼 당연히 얘가 B가 될 거고요. 나머지 A하고 E가 남았는데 A는 E보다 원자 번호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A는 E보다 원자 번호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정리되는 거 이해돼요? 자, 그러면 A와 B는 서로 결합하지 않는다. 수소랑 염소 HCl 공유 결합하지. 그래서 틀렸고, A와 C, A는 C보다 전자 껍질 수가 많다. A는 C보다 전자 껍질 수가 적다라고 돼야 되지. 3주기니까 B와 D는 금속 원소이다. 우리 B 항상 예외다라고 얘기했어. 그지? 수소는 금속 원소가 아니다. 자, C는 D보다 원자 번호가 크니까 양성자 수가 많다. 맞죠? 4번이 답이 되고요. 이 원자과 전자수 0이지 8개가 아니라 0이다 라고 해야 돼.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지?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에 대한 학생 A에서 C에 대한 내용이다. 옳게 말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옳은 것은 학생이 현대의 주기율표는 원소를 원자번호 순서대로 나열했다. 맞지? A는 맞는데요. 같은 족보다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들이 아니지.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지. 같은 주기 아니에요.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전자껍질 같은 족 아니고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들이 전자껍질 수가 같은 거지. 그래서 학생 A만 옳게 얘기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원소에 대한 설명이다. 금속 원소는 전류가 잘 흐른다. 맞죠? 자유전자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플라스틱은 금속 아니고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비금속 원소는 주로 고체 상태나 기체 상태, 기체나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비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위치를 했죠. 왼쪽에는 금속이었다. 금속 원소는 주로 기체 아니고 고체 상태로만 존재했다. 그래서 답이 1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됐지? 자, 10번.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금속 원소는 전기가 잘 통한다. 맞죠? 비금속 원소는 열을 잘 전달한다. 아니지. 금속 원소가 열을 잘 전달하는 거고요.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기 쉬우며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기 쉽다. 그래서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어서 뭐가 잘 된다? 양이온이 잘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잘 된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되겠네. 11번 문제. 알칼리 금속입니다. 1족 금속 원소죠. 알칼리 금속. 1족 금속 원소. 자,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이다. 맞죠? 1족 금속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이다. 공기 중에서 광택을 잃지 않는다. 자, 광택을 잃는다라고 했어. 그지? 잃지 않는다 아니고요. 산소와 반응해서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광택을 쉽게 잃는다라고 얘기를 했다. 자, 물과 반응하는 정도 누구? 리튬보다 나트륨이 크고 나트륨보다 칼륨이 크다.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라고 했다. 그래서 나트륨이 칼륨보다 작다라고 돼야 되지. 그래서 답은 1번 하나만 되겠네.
12번 문제입니다. 알칼리 금속의 성질 물었습니다. 전자 한 개를 잃고 뭐가 된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렇게 돼야 되죠. 칼륨은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물에 뜬다. 맞아요. 알칼리 금속은 산소와 반응하기 때문에 물에 넣어 보관한다. 물과도 반응하기 때문에 어디에 넣어 보관한다? 석유라든가 액체 파라핀 같은 곳에 넣어서 보관한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치? 알칼리 금속은 리튬, 나트륨, 수소는 아니다 라는 거. 알칼리 금속과 물이 반응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게 변하는 거.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게 변하는 것은 무슨 성질을 띄었기 때문에? 염기성을 띄었기 때문에 붉게 변하는 거다. 그래서 답이 2번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자. 13번 문제. 내용이 좀 기네. 자, 13번 문제. 다음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 과정과 결과표이다 라고 나와있어. 그치? 일단 실험 과정과 결과표를 볼게. 물기 없는 유리판 위에 나트륨을 올려놓고 칼로 자르면서 단단한 정도와 색의 단면을 관찰했대. 비커에 물을 3분의 1 정도 넣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었대. 염기성에서 붉게 변하는 거였지. 좁쌀 크기의 리튬 조각을 비커에 넣은 후, 자, 리튬 조각을 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에는 칼륨을 사용하여 반복을 했대. 자, 여기 리튬이 나와야 되는데 나트륨이 나왔다, 그치? 여기 리튬 이렇게 둘게. 자, 단단한 정도 둘 다 무르다 이렇게 될 거야. 무르다. 단면의 색 변화 과정 1에서는 색 변화가 얘는 서서히 변할 거고요. 얘는 좀 더 빠르게 변하겠네. 물과 반응하는 모습, 얘는 반응을 하는데 얘는 격렬하게 반응을 하지. 용액의 색깔 변화는 둘 다 붉은색으로 변할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됐지? 자, 그러면은 밑에 내려갈게.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자, 그래서 가나 수용액은 모두 염기성이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둘 다 붉게 변했기 때문에 염기성 맞고, 자른 단면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광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다 라고 돼야 되지.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다. 그래서 물에 뜬다 라고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자, 알칼리 금속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거. 실온에서 고체 상태, 금속이니까 고체 상태로 존재할 거야. 알칼리 금속 밀도가 물보다 작다. 그래서 물에 뜬다 라고 했지. 물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 발생하는 거 맞고요. 그리고 반응성이 커서 주로 화합물 형태로 존재를 해. 물과 반응성이 커서 벤젠, 석유, 액체 파라핀 같은 유기용매에 보관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이제 15번 갈 겁니다. 15번.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의 성질입니다. 두 개 비교해서 알아야 되죠. 자, 일단은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나와 있고요. 전기 전도성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금속이고요. 없으면은 비금속이란 말이야. 그치? 비금속인데, 그러면 BC는 알칼리 금속, AD가 할로젠이 될 거고. 자, 그럼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비교를 할게. 녹는 점이 마이너스 8, 끓는 점이 59니까 얘는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할 거야. 녹는 점이 마이너스 100, 끓는 점이 마이너스 34니까 얘는 기체 상태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비금속은 뭐밖에 없다? 브로민밖에 없다라는 거야. 됐지? 자, A와 D는 할로젠이기 때문에, 보기 봐요. 기억. A와 D는 할로젠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7개이다. 맞지? 할로젠 원소. A가 D보다 수소와 빠르게 반응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수소와 빠르게 반응한다 라고 나왔는데, 할로젠은요 어떻게 돼?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원자 번호가 누가 작아? D가 작단 말이야.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누구 있다? 플로린과 염소 있단 말이야. 그럼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순으로 원자 번호 순이잖아. 그래서 반응성은 플로린이 제일 크고 염소가 두 번째로 크단 말이야. 어쨌든 얘가 기체고 얘가 액체니까 브로민보다는 무조건 반응성이 크겠네. 그래서 A가 D보다 수소와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D가 A보다 수소와 빠르게 반응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 자, B와 C는 물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한다. 알칼리 금속이잖아, 그지?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한다, 맞지?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되는 거 알 수 있네. 그래서 답 3번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문제 뭐 나와 있다? 17쪽 원소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자, 17쪽 원소. 할로젠 원소죠. 할로젠. 보기에 나와 있네. 그치? 기억. 할로젠이라고 한다. 실온에서 모두 기체 상태이다. 아니지. 모두 기체 상태는 아니었다. 기체 상태로 되어 있는 건 누구? 플로린 F2랑 Cl2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Br2는 뭐 액체 상태, 그리고 I2는 고체 상태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반응성이 매우 커서 다른 원소와 잘 반응한다. 반응성이 크다. 그래서 반응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1쪽, 17쪽 이렇게 알면 돼. 그래서 기억 디귿인 3번이 답이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 할로젠 원소에 대한 설명이네. 할로젠 원소 17쪽 원소 맞고요. 반응성이 크다 맞지? 플로린 염소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민하고 아이오딘까지 알아두면 되겠지. 수소와 화합물을 형성한다. 수소 화합물 형성하죠. 그래서 할로젠화 수소라고 얘기를 해. 할로젠화 수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어떻게 돼? 물에다 넣으면은 어떻게 돼? 산성이 된다. 그렇지? 아이오딘은 수돗물 소독. 수돗물 소독에 이용되는 것은 아이오딘이 아니라 뭐다? 염소였죠.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자, 마그네슘의 원자 핵과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입니다. 자, 원자 번호 12번이고요. 그럼 A의 전자 2개, B의 전자 8개, C의 전자 2개 이렇게 들어있겠네. 그래서 마그네슘은 3족이 12족 아니고 2족 원소지. 1, 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바깥쪽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내용 될 거고요. 마그네슘과 마그네슘 이온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마그네슘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세 번째 껍질까지 존재를 하는 거고요. 마그네슘 이온은 이 두 개가 빠져나가니까 그치? 두 번째 껍질까지만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껍질 수가 다르다.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네. 자, 다음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껍질에 2개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1개가 있대. 그러면 이죽이 1족 원소니까 얘는 뭐다? 리튬이다 라는 거 알아야 되겠지. 자, 원자에게 리튬은 그러면 전자가 3개니까 양성자가 몇 개 들어있다? 3개 들어있고요. 양성자 3개 들어있으면 원자 번호가 3번인 알칼리 금속이 되겠네. 그래서 니은 디귿인 답 4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A하고 E의 전자 배치입니다. 전자 껍질 하나, 둘, 셋,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수 2개. 그러면 얘는 3주기 2족 원소. 그래서 마그네슘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되지? 그러면 2주기 16족 원소야. 그래서 얘는 산소다 라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금속. A는 금속이니까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잘 된다. 그래서 Mg2+ 또는 A2+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B는 비금속 원소이다. 산소니까 비금속 원소죠. 그래서 Mg2+랑 O2- 결합을 하면 몇 대 몇? 1대1의 개수비로 결합을 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원자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다. 자, 그러면 봐요. 전자가 지금 하나, 둘, 세 개란 말이야. 그러면 양성자도 몇 개? 3개가 돼야 되지.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 중에서 3개인 것은 니은이 양성자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원자핵을 이루는 기억이 중성자다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 1개다. 그래서 1족 원소. 그리고 껍질수가 2개니까 2주기 원소. 원자번호 양성자 3개니까 원자번호 3번. 그리고 기억은 중성자라고 했어. 원자 핵의 전하는 양성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그림은 몇 가지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껍질 하나에 전자 하나니까 1주기 1족 수소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나는 헬륨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다는 탄소다. 그리고 라는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찾으면 돼.
자, 다의 원자번호 전자가 6개니까 양성자도 6개일 거야. 원자번호 6번인 탄소이다. 맞아요. 가와 라는 같은 주기의 원소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같은 주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껍질 수가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니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 그 다음 나와 다의 원자과 전자의 총합은 나의 원자과 전자수 얼마? 0이죠. 다의 원자과 전자수는 4가 되겠지. 그래서 총합은 4가 돼야 돼. 그래서 옳은 답은 1번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자, A와 B 나와 있다. 그럼 A부터 볼까? 껍질이 하나, 둘, 셋. 그지? 아이고, 여기 전자들이 다 빠졌네. 들뜬 상태 원자 A, B다라고 나와 있다. 자, 근데 전자가 지금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왔단 말이야. 그러면 A는 원래 바닥 상태일 때 전자 몇 개 있다? 하나, 둘, 6개에서 총 8개가 있는 거야. 전자가 8개가 있는 상태야. 그럼 얘 산소다라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B는 어떻게 돼?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야. 원래 하나 있고요. 그러면 얘는 나트륨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산소는 2주기 16족 원소고 나트륨은 3주기 1족 원소니까 같은 주기 아니야. 그지? 원자과 전자수 A는 산소니까 원자과 전자수 얼마? 6개. B는 1개니까 원자과 전자수도 달라. 지금 2개로 같아 보이지만 아니야. 화학 결합을 할 때 전자는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비금속으로 이동을 하는 거지. 이온 결합할 때. 그래서 나트륨에서 산소, B에서 A로 이동한다.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A에서 D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온이 될 때 음이온이 되는 것들 비금속 찾으라는 거야. 그치? A 어떻게 돼? 요 하나 비어 있으니까 전자 받아서 음이온 될 거고요. B는 이온이 안 될 거야. 그치? 비활성 기체야. C도 요렇게 2개를 받아서 음이온이 될 거고요. D는 얘가 하나 빠져나가니까 양이온이 되겠네. 그래서 음이온이 되는 것은 A하고 C다 라는 거 요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위에 거 잘 보고 있죠? A와 D, B는 비활성 기체니까 결합할 수 없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 C2, 8중 결합. 말도 안 되는 소리죠. C2 볼까? C 잠깐 보고 올까요? C. 자, C 산소다. 그지? 8중 결합 아니고 몇 중 결합을 하는 거야? 2중 결합하는 거지. 2중 결합. O2. 자, DA 나와 있단 말이야. DA 나트륨과 수소입니다. A2보다 녹는 점이 높다. A2는 H2 수소 기체고요. DA는 NaH라고 하는 이온 결합 물질이지. 그래서 녹는 점이 높다. 디귿이 맞는 내용 되겠네. 그래서 답이 2번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소 주기성, 원소의 주기율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 듣고 난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은 하고 나서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